간단한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는 대치, 반포, 또 평촌, 분당 요 지역에서 강의 경력은 총 6년 이상 정도 됐고요. 또 작년부터는 이제 마포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있고 서울여고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변정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제 서울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서는 약 23명을 내신 2반을 가지고 이제 한 학년을 같이 수업을 했는데 사실상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뭐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사실상 아이들에게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로 좀 말씀드리면 먼저 작년에 1학년 친구 올해 2학년이 되는 김모양 친구가 2학기 성적 기준으로 유일하게 국어 과목 전교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도 지금 이제 뭐 정규 수업을 듣고 있고 그리고 2학년을 같이 올라가서 수업을 할 예정인데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본 다음에 이제 아픔을 맛보고 이제 제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고 항상 매년 물어보면 중학교 국어 과목 수업처럼 그렇게 암기 과목처럼 그렇게 수업을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성적이 중학교 국어만큼 안 오르니까 그래서 제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여고 국어 스타일은 수능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좀 응용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연계해서 연결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뭐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본 지 10년이 이상 됐지만 그때 생각하면 수능 국어 1등급 컷이 98점? 네, 94점? 요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 작년에 본 11월에 본 혹시 수능 등급 컷 1등급 아실까요?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네,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85점이 1등급 컷입니다. 그리고 합법과 작문이 87점이고요. 네, 그만큼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1등급 컷이 10점 이상이나 차이가 났어요. 그만큼 시험 문제 퀄리티도 어려워졌지만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유튜브 영상 보고 요약본 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글을 잘 안 읽고 매번 뭐 미디어 매체에서 떠드는 그 문해력 문해력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평소 수능 국어 그리고 내신 국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울여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교과서, 학교 프린트, 외부 지문이 전체적인 시험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문학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문학 특성화 학교다라고 불릴 정도로 문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학 과목 특성상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시부터 뭐 소설부터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외부 지문이 껴서 같이 출제가 되는 경우나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특히 여학생들 특성상 문법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응용하는 부분도 많고 또 외워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거의 40%가 비율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작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말하는 방법 그리고 글 쓰는 방법, 합법과 작문이 토론이나 아니면 토의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쉽게 난이도가 나오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는 문학과 문법 싸움이다라고 내신 국어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번 교과서 같은 경우는 혼자 자습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 그래도 4등급 정도 나옵니다. 5, 4등급이요. 그런데 2번, 3번 학교 프린트와 외부 지문을 혼자 못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1학기 중간고사에 아픔을 맞고 그 다음에 학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는 서울여고 2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시조 프린트가 무려 23작품이나 시험 범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과서도 그렇고요. 시험 범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혼자는 절대로 공부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예상 외부 지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와 같이 수업하면서 대비한 학생들은 수월하게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제가 작년 설명했을 때는 보통 혹은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점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이들의 능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국어 과목에 대해서 난이도를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수능 국어가 워낙 등급 컷 그리고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선택형 24문항, 서답형 2문항으로 해서 서답형 2문항이 배점이 굉장히 크죠. 근데 딱 두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2-1, 2-2, 2-3 이러면서 세 문제 같은 한 문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아요.
않아요. 문제를 많이 못 풀거나 아니면 대비를 못 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시간 훈련까지도 저와 수업 시간에 계속 훈련을 하는 편이고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1학기에서 평이하게 나와요. 그런데 중학교 국어 방식으로 좀 수업하는 학생들이 문법 개념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쉽고 재밌게 좀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학기는 좀 어려운 편인데요. 제가 이 부분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학기에 중세국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 상관없이 다 나와요. 근데 중세국어가 낯설고 어려운데 거기에 심지어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그 대학 전공 수업에서 시험 범위를 작년에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신촌 학교 도서관, 대학교 그 도서관을 가가지고 교재를 빌려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해서 진짜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은 문법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를 시켰고요. 문학은 한 3, 4년 동안 계속 난이도가 어려워. 그리고 킬러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문학은 외부 지문 그리고 네모칸 박스 안에 있는 보기 지문하고 엮어 있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나 세부 암기 문제는 사실 혼자 자습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나는 단어 읽었는데 외우고 끝. 외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시험장에 막상 들어가면 어휘 문제가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개수를 쓰지 않고. 그러면 거기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많은 오답률을 얻게 되죠. 그리고 문법의 기본적인 이해와 문제풀이 연습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품사라든지 뭐 의문이라든지 자음모음 있잖아요. 뭐 한국말이니까 알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그 문법 문제는 손도 댈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원장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라 이제 학원에 서울여고 국어 담당 선생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그대로 나왔다. 이런 거를 찍었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서울여고 1학년 국어하면 제 영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아이들한테 너 JK 다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경계를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이들에게 그랬냐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은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셔가지고 이제 너도 JK 다니니? 이랬더니 학생이 아니요 영어만 다녀요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쳐가지고 왜 거짓말까지 쳐 하면서 나중에 국어 다니는 것까지 들통났다라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데 열정적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제 젊은 여자 선생님이신데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저희랑 동갑이시고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문법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좀 내시는 선생님이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남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1학년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이 비슷한 유형이 기출이랑 잘 나온다 하시면 이 선생님이 출제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예시를 들면요. 이제 작년 1학기 중간 기출 4번 문제인데 이렇게 기본 개념, 세부적인 암기가 요구가 되는데요. 그냥 중학교 때처럼 그냥 단순 암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시면 제가 생략은 해놨지만 요 부분이 교과서의 예시가 아니라 그냥 학교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대화의 예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암기만 하고 딱 시험장에 들어가면 모르는 거죠. 응용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응용하는 부분들도 단계별 문제집이나 저와 수업 시간에 같이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휘 문제 있죠. 요런 문제들이 제가 하나만 예시를 지금 들었는데요. 본문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거에 대한 어휘나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최소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꼼꼼한 뜻풀이와 그리고 문맥적 의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선택지 자체가 워낙 사실 아까 그 끔찍한 그 영어 지문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 지문이 정말 어려웠었던 이유가 문해력이 우선 아이들을 영어 지문을 가르쳐보면 국어 뜻을 단어 뜻을 설명하느라 시간이 더 많이 뺏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수능국어 정시반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뭐 보편성이라든지 토속적이라든지 아니면 고양된다라는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모릅니다.
모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킬러 문항을 잡을 수 있게 훈련을 하고요. 2번, 3번 같은 경우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형 문제가 이런 유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박스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수업 시간이나 학교 수업 시간이나 학교 프린트에 내주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장에서 이 친구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 보기를 긴 글을 그냥 읽고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죠. 근데 그런 훈련이 아니라 이제 선택지 먼저 보는 연습, 그리고 이런 문제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패턴이다, 이러한 유형이다,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딥하게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을 매번 틀려요. 배점도 굉장히 높은데요. 네, 그리고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도 이렇게 보기가 제가 중략해놨지만 사실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이 분할이잖아요. 근데 한 바닥 자체가 보기 전체 박스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보기의 양으로 서울여고는 시험을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매번 매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시험 임박해서 계속 고난도 훈련을 하거든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매 시간 영상 강의를 이렇게 또 제공을 합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학부모님 그리고 그리고 학생 이렇게 초대를 드리고요. 영상 강의 링크는 저희 유튜브 일부 공개 링크, 학생들만 볼 수 있고 학부모님들만 볼 수 있게 일부 공개 링크로 보내드리는데 이게 결성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설명회를 듣고 계시지만 중간중간 갑자기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더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볼 수 있는 훈련들, 그런 부분들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제 공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나 라는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톡방이나 문자로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개인적으로 톡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막 새벽 2시에도 시험 기간에는 카톡이 오고요. 네, 문자가 새벽 3시에도 네, 카톡이 오고. 근데 제가 이런 일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늦둥이 남동생이 있어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올라가는 늦둥이 남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를 제가 내신 수업부터 이제 입시까지 제가 다 담당해서 거의 어보다 쉬었죠. 그래서 항상 저보고 절을 하라 라고 농담을 하고 하는데 이제 사실 학생들을 보면 이게 뭐 딸 자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 동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게 새벽 2시나 3시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데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런 개인적인 고민들이나 아니면 진짜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학생들과는 연락은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일이 아닌 학생들을 바라보면 제 동생같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네, 정말 좀 진심으로 좀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변화국어만의 자체 교재로 이렇게 본교재 그리고 부교재, 네, 해설서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교재로 총 5개에서 6개의 교재를 한 이 시험 동안 1학기 중간고사 동안 나눠 드리는데요. 본교재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필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맞았나 혹은 내가 잘 알고 있나라는 1단계 부분으로 수업 시간에 OX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출판사 문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보시는 그러한 기출문제들, 출판사 문제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시간이나 아니면은 학교 쉬는 시간에 수시로 볼 수 있는 이런 부교재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계별 문제는 학생들이 만나보면서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출문제가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5개년, 6개년의 서울여고 국어 기출문제 중에 시험 범위가 이번 시험 범위가 겹치는 부분들을 편집해서 2단계, 3단계 문제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숙제검사는 뭐 조교 선생님 시키지 않고 제가 직접 합니다. 네, 숙제검사는 제가 쉬는 시간에 직접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는 수업은 하지만 네, 때로는 이제 거세게 정말 친동생 다루듯이 그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숙제검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해줍니다. 사실 저희 국어 수업 특성상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학생들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으로 충분히 복습이 될까? 라고 저도 의심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시간을 주중에 한 번 잡습니다. 근데 테스트 시간을 3월 달부터 쭉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쳐요. 그리고 핵심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주차 첫 번째 주차
부터 총 3회에 걸쳐서 총 3회의 복습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점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이 친구가 정말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서술형까지도 완벽하게 맞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친구가 멍 때리고 수업을 안 듣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도 정말 꼼꼼하게 저희가 직접 채점을 하고 피드백까지 합니다. 그리고 빈칸 부분들도 서울여고에서 정말 잘 나오는 빈출 유형이기 때문에 테스트 시간에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테스트 시간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 수업이기 때문에요. 월요일은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을 조율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그렇게 피드백하고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조금 경쟁이 있어요. 이제 이 친구는 빨리 풀고 빨리 갔네. 이 친구는 좀 나 느리네 하면서 그런 경쟁들까지도 긍정적으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내신반 시간을 공지해 드리면 3월 9일, 3월 10일, 3월 둘째 주에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반이나 혹은 일요일 오후 1시 반 두 개의 반을 개강하는데 시간이 다른 과목 때문에 혹은 다른 수업 일정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동일한 수업의 내용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번 주는 토요일에 오는데 다음 주는 일요일에 온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같은 수업의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업 일정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국어 이제 과목을 강의 들으셨을 텐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여학생이다 보니까 국어 과목 자체에 뭐 크게 호불호가 없어요. 호의적인 반응이거든요. 수학하고 영어와 좀 대비되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한 것 같아요. 내가 좀 괜찮아하는 과목이니까, 나는 좀 중학교 때 나쁘지 않았던 성적이니까 요런 마음가짐을 가서 이제 수업을 또 시험을 치르면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고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특히나 외부 지문, 학교 프린트에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국어 과목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